안녕하세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마음 편하게 주식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에이스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매매 잘 하셨나요? 오프닝 인사로 이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주식한다라고는 하는데 이런 시장 흐름이라면 뭐 누구나 힘들고 답답할 수밖에 없죠. 바람잘 날 없는 국내 증시 이번 한 주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제 월, 화, 수 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다가 목요일 날 반등이 나왔어요. 코스피가 한 0.7%, 코스닥이 한 2.6% 반등이 나와서 저는 이제 시장 바닥이 나왔구나, 이제 반등 나오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금요일 날 또 밀렸죠. 그래서 주봉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가 한 3%, 코스닥이 한 2.9%니까 역시 한 3%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시장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시장은 좀 양호한 편입니다. 미국은 더 난리가 났어요. 미국 나스닥이 일주일 동안 무려 7.5% 하락을 했어요. 다우는 한 4.5% 정도 하락을 했고,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코인을 오랜만에 봤더니 4,300만 원이 깨졌더라고요. 뭐 코인판도 지금 뭐 아주 난리가 난 상황인데, 여러분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냐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그 코로나 급락 있죠? 2020년 3월. 그때 3월 한 달 동안 코스닥이 한 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더 깊이 빠졌다가 올라와서 한 7% 정도 월봉 마감했는데, 지금 1월 동안, 1월 한 달 동안 코스닥이 9%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 아직 1월이 한 주가 더 남았지만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 2020년 3월 코로나 급락 때보다 더 하락을 한 거예요. 미국 시장은 더 심합니다. 미국 시장이 나스닥 기준으로 2020년 3월 달에 한 7.5% 정도 하락을 했는데, 월봉 기준으로요. 지금 나스닥 월봉 1월 월봉이 15%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장이든 미장이든 이 정도 지수가 하락을 하고 조정을 받으면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도 안녕할 수가 없죠. 마음 편하게 주식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아마 뭐 신용이나 미수 쓰신 분들 반대 매매가 꽤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작은 거라도 좋은 뉴스를 좀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암울해요. 예를 들어 뭐 양적 긴축이라든지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고, 뭐 북한은 뭐 다시 핵실험을 한다는 등 뭐 ICBM 계속 뭐 뉴스가 나오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도 좋지 않고, 뭐 사우디, 중동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죠. 또 다음 주 FOMC까지 계속 흔들릴 거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요. 또 그 다음 주에는 긴 명절 휴가가 있어서 월화수 휴장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투심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반가운 소식이 없어서 다음 주 역시 적은 거래 대금으로도 증시 변동성이 클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것이라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들과 특징 종목들에 대해서 간단히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화요일에는 이제 기심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신라젠 상장 폐지 결정이 있었습니다.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제 20 영업일, 그러니까 20 거래일 안으로 다시 한번 이제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판결을 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 또 상장 폐지 결정이 나온다고 해도 최종 결정은 아니에요. 신라젠 측에서 항소를 하면 한 번 더 심의가 열리기 때문에 신라젠 상장 폐지 최종 결과는 앞으로도 몇 개월에서 1년 이상 더 걸리는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속이 타들어가시고 좀 답답할 수 있지만, 뭐 저도 제가 주주는 아니지만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뭐 이 신라젠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한때 상징적인 종목이었거든요. 그리고 바이오 섹터는 이 시장의 흐름과 이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끈끈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종목에 문제가 생기면 섹터 내의 다른 종목들도 같이 영향을 받는 게 바이오거든요. 아무 이유 없이 다 같이 오르고 아무 이유 없이 다 같이 빠지는 게 이 바이오 섹터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신라젠이 최종 상패가 결정이 되면 다른 바이오 종목 투심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자, 아직도 바이오가 좀 이 코스닥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전체 지수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총약이 있었는데, 뭐 굉장히 흥행에 성공을 했죠. 114조가 되는 돈이 몰렸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청약에 쓰이는 돈은 한 3조에서 4조 정도, 나머지 이제 110조의 돈으로 환급이 되는 거죠. 이 110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전부 다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면 좋겠는데 뭐 그럴 리는 없죠. 이 중에 한 5%, 한 뭐 5% 내만 들어도 얼마예요? 5조 이상이잖아요. 이 정도 돈만 들어와도 최근 시장 뭐 거래대금이 굉장히 줄었는데, 다시 한번 좀 수급이 돌면서 좋은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 거죠. 뭐 헛된 기대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이제 환급금이 대형 IPO가 끝나고 시장의 수급이 개선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시장을 반등시키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아주 작게나마 좀 기대를 해보는 부분이고,
금요일 날 오후에 또 악재가 나왔어요. 뉴스 보셨겠지만 이 2차 전지 소재 대장주인 에코프로 BM에서 화재가 난 겁니다. 공장 화재가 났었는데 불이 꽤 크게 나서 인명피해까지 있었다라고 하죠.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인데 이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한 7%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오후 3시쯤에 이 화재 뉴스를 보고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저도 모르게 이제 LNF와 코스모 신소재를 검색을 했어요. 이거 매수해야 되나? 왜냐하면 같은 양극재 회사잖아요. 반사수혜를 생각한 거죠. 매수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 남의 불행을 통해서 수익을 낸다는 게 뭔가 찝찝해서 매수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에서 보니까 역시나 이제 LNF와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더라고요. 조금 이제 좀 후회는 아니고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매매를 안 하는 게 저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안 했고, 에코프로비움 측에서는 이제 생산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다라고 보도를 냈어요. 그래도 월요일 날 시가 개파락으로 출발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주주분들 계시면 물론 걱정되시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시가에 매도하는 것은 좀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다. 아마 금방 좋은 회사인 만큼 다시 정상적으로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천천히 마음 편하게 보셨으면 좋겠고, 금요일에 바이오 종목에서 악재가 하나 더 있었죠. 신라젠도 좀 그랬는데 이 안트로젠이 실시 중인 임상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라는 뉴스 이후에 바로 하한가에 들어왔어요. 이제 바이오가 이래서 무섭죠. 뉴스 한 방에 그냥 뭐 바로 하한가 갑니다. 최근에 뭐 매드팩토라든지 뭐 셀트리온 분식회계 논란, 그다음 신라젠, 그다음 안트로젠까지 바이오 섹터 분위기가 여전히 좀 좋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한 주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한 주간 강했던 섹터를 잠깐 볼까요? 한 주간 강했던 섹터를 좀 보도록 할게요. 방산주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빅텍, 스페코 이런 종목들. 빅텍이랑 스페코 차트를 보시면 한 주간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일봉으로 7%인데 금요일날 주봉으로 보시면 한 11% 정도 상승을 했고, 스페코도 마찬가지예요. 뭐 6.4% 정도 역배열에서 지금 바닥 잡고 올라오는 중이죠. 그래서 일봉으로 봐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오는 모습, 빅텍과 스페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산주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선물 옵션을 좀 했었는데, 옵션 아시는 분들 아시죠? 푼 매수, 푼 매도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종목을 사게 되면 뭘 바라게 될까요? 내가 한 돈을 여기 한 1억 정도를 태웠다 쳐봅시다. 내가 푼 매수를 한 1억 정도를 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사람이 뭘 기도하게 될까요? 북쪽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정훈아, 미사일 한 방만 쏴줘라. 이왕이면 동해 쪽 말고 서해 쪽으로. 이렇게 막 안 좋은 상황을 바라게 돼요. 그래서 재작년에 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저는 코로나 관련주를 거의 매매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종목을 매매하고 코로나 관련주를 매매하게 되면 이 사람이 좀 잔인해지는 것 같아요. 자꾸 안 좋은 일을 바라게 되는 반대 심리. 왜냐하면 안 좋은 일이 벌어져야 내 주식이 올라가거든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뭐 주식 돈만 벌면 장땡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선물 옵션을 하면서 굉장히 좀 제 안에 있는 좀 악한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안 좋은 모습을 제 스스로 돌아보게 되면서 너무 심오한 얘기를 하나요? 아무튼 이런 종목 저는 좋아하지 않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기술적으로 분석해 보시고 들어가기를 권해드리고요. 저는 뭐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냥 한 주간 강했던 섹터고, 다음에 메타버스 대장주들. 메타버스 대장주 하면 이제 딱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끔 종목 공부를 하셔야 돼요. 맥스트, 자이언트 스텝, 또 뭐 있죠? MP, 바이브, 컴퍼니. 여기 이제 부대장 라인까지 하면 뭐 선익 시스템이나 뭐 주연테크, 한비, 소프트, 알체라 뭐 이런 종목들까지, 알체라, 뭐 코세스 요 정도 볼 수가 있는데, 코세스 맞나요? 이름이 헷갈리네 갑자기. 코시스? 코세스 맞죠? 네. 아무튼 대장주 차트를 보면 넥스트, 자이언트, 스텝, 그쵸? 차트가 다 비슷비슷하죠. 차트 좀 섞어서 볼까요? 넥스트까지, MP,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넥스트, MP, 자이언트, 스텝, 이 정도 보면 될까요? 네, 바이브 컴퍼니까지 이렇게 보시면 거의 뭐 딱 요 정도 저점을 잡고 다 똑같이 반등이 나오는 모습, 거의 차트가 똑같이 움직이고 있죠. 메타버스 대장주들이 한 주간 흐름이 좋았고, 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시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페이스북도 사명을 괜히 변경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종목들은 계속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금요일 시장에서 굉장히 좀 특징적인 게 뭐였냐면, 어, 기관들의 매도세로 좋았던 종목들이 하락. 이게 굉장히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평소에 좋게 봤던 종목들이 있는데, 대형주 먼저 볼게요. SK 이노베이션. 네, 이노베이션. 이 종목도 보시면 잘 버티고 올라가다가 갑자기 5.8%가 하락을 했어요. 5.08%. 보시면 기관들이 금요일날, 목요일날 던졌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삼성전기. 이 종목도 제가 굉장히 좋게 보는 종목이었는데 잘 버티는 것 같더니만 갑자기 4% 정도 하락. 역시 수급을 보시면 기관들이 좀 많이 던졌죠. 개인들이 다 받았고요. 그다음 또 어떤 종목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저만 좋아하나요? 네, LG전자도 잘 버티다가 한 5% 가까이 하락이 나왔고, 수급을 보면 역시 기관과 외인들이 같이 던졌고요. 그 다음에 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좋게 봤던 중소형 종목들, 예를 들어 반도체에서 심텍 같은 종목들 6.4%잘 버티다가 갑자기 급락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같은 기판인 서키트, 코리아 서키트 역시 8.4% 하락.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뭐 주성 엔지니어링, 요즘 반도체 대장처럼 이렇게 급하게 올라갔던 종목인데 역시 7% 하락 정도 했고요. 그 다음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신성 델타테크 같은 종목도 굉장히 좋게 봤던 종목인데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죠. 네.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또 개별 이슈, 개별 악재로 빠졌던 이제 건설주들, 산업개발, 이것도 뭐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 DL 그룹주가 요즘 또 부실공사 논란으로 DL 그룹주 또는 DL ENC 역시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들이 그냥 조금 안 좋은 뉴스가 터지면 그냥 완전히 그냥 무너져 내리는, 종목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주주분들 같은 경우 이거 정말 속상하죠. 평소에 좋게 봤던 종목들, 대형주들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 참 속상할 텐데, 글쎄요, 접근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서 더 사자니 또 여기까지 왠지 좀 이렇게 부르는 것 같고, 내려오렴 61선까지 이렇게 부르는 것 같고 좀 안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반도체 섹터의 하락이 조금 좀 많이 아쉬웠어요. 반도체 섹터의 하락이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게 해외 차트인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차트입니다. 이게 주봉상 보면 이게 몇 프로야? 15% 되는 것 같은데 12% 정도 하락을 했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보면 주봉상 16%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섹터 분위기가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빠지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지수는 오히려 좀 잘 버티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죠. 예. 종목들이 너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 관심 종목이나 사실 추천 종목을 드리는 게 그거 자체로 괴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내려와 있어요. 이거는 한 2,000개 종목 중에 한 1,800개는 아무 종목이나 잡아도 시장이 오르면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뭐 종목 추천을 드린다고 해서 뭐 사실 의미가 없어요. 아무 종목이나 잡아도 일단 종목이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문제니까, 시장이 반등 나오면 그냥 오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목보다 이제 시장 반등을 더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시장을 봐야 되니까 몇 종목을 제가 언급을 좀 드려볼게요. 종목 추천을 드리기 전에 지난주 종목 리뷰를 좀 해봅시다. 제가 지난주에 네 종목을 추천드렸는데 오로스테크, 놀로지, 그 다음에 아비코전자, 그 다음에 폴더블 쪽에서는 이게 KH바텍과 그 다음에 파이테크닉스, 이 네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렸었죠. 근데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 그림이 나왔어요. 테크놀로지 보시면 이 정도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딱 이 정도 저점을 여기서 제가 매매를 했는데, 전 요 한 종목 매매했습니다. 주봉으로 보시면 7%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아서 저도 짧게 그냥 매도하고 나왔는데 요 한 종목만 저는 매도를 했고, 아비코 전자, KH 바텍, 파이테크닉스 매매를 안 했어요. 그래서 아비코 전자는 역시, 아이고 이게 아닌데, 역시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죠. 주봉으로 보시면 한 1% 정도 하락, 시장에 비해서 잘 버텨줬다라고 보고, KH바텍도 역시 1% 정도 하락, 아직도 매매하기 괜찮은 구간이라고 보이고요. 파인테크닉스도 역시 비슷한 상황이죠. 이평선 이탈하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 그래서 시장이 한 4% 하락한 거에 비해서 이 종목들 괜찮게 버티고 있으니까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종목들 계속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고, 이번 주, 다음 주 관심 종목을 좀 사실 뭐 드리는 게 의미가 없긴 해요. 이게 시장이 반등하면 어차피 다 올라갈 거라. 그래서 그래도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
몇 개만 좀 소개를 드려볼게요. 저는 반도체를 늘 소개를 드리고 있죠. 반도체 종목 중에 PSK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PSK는 PR 스트립 장비 글로벌 1위 업체, 그쵸?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모두 납품을 하고 있고, 전공정 장비 탑픽, 제가 보는 탑픽입니다. 그래서 PSK, 유진테크, 이 두 종목을 전 항상 관심 종목이 놓고 보고 있어요. PSK 차트를 간단히 보시면, 네, 선 하나만 그어볼게요. 이 정도 선. 그래서 이 부분 61선 지지하고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항과 지지 여러분 얘기 많이 들으셨죠? 여기가 이제 저항이 되는 거고, 저항을 뚫고 강하게 돌파를 못하면 이제 차익 실현 매물, 이제 이익 실현하는 물량이 돼서 시장이 또 안 좋기도 했어요. 이때가 아마 8월 11일, 그쵸? 이때가 언제냐면 유일한 리스크가 뭐냐면 8월 10일에 있었던 램리서치와 특허 관련 소송. 요게 유일한 이제 리스크라면 리스크예요. 이때거든요. 제가 이때 들고 있어서 압니다. 정확히 기억을 해요. 이때 램리서치가 PSK에 소송을 걸었어요. 자기네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그래서 쭉 밀렸다가 이제 소송이 좀 잠잠해지면서,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닙니다. 또 한 번 이슈가 나올 수 있어요. 반등해서 이제 신고가를 찍고 눌리고 있는데 61선을 딱 지지하고 있어요. 이게 설마 121선까지 내려가지는 않겠죠. 그럼 정말 최악인데, 내려가지 않는다 보고 이제 여기서 분할 매수, 1차 매수하고 좀 더 빠지면 2차 매수해서 반등을 기대하는 시나리오로 PSK 같은 종목은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제가 그 종목 공부하는 법 그때 공유해드렸잖아요. 환경 컨센서스, 그 다음에 다트 전자 공시를 통해서 종목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PSK는 괜찮은 종목이니까 이 종목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저도 지금은 매매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은 PSK 안 들고 있는데 언제든지 들어갈 생각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반도체는 일단 오늘은 뭐 한 종목만,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거듭을 말씀드렸죠. 한 종목만 소개를 드리고 다음 2차 전지 소개를 드릴게요. 2차 전지 소재 중에 신흥 SEC, 그 다음에 뭐 솔루스 첨단 소재 정도까지 요 정도. 2차 전지에서는 요 정도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섹터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어요. 양극재 대장인 에코프로비엠 보시면, 제가 차트를 좀 만들어 볼게요. 차트를 보시면 그 다음에 LNF,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케미칼, 요 네 종목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양극재 4대장이거든요. 차트 똑같이 움직이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재료가 하나 더 있으니까, 포스코 케미칼은 양극재와 음극재를 다 하는 회사입니다. 이거는 빼고 세 개만 보면 움직이는 게 똑같습니다. 지금 이 종목들 세로 선 하나 그으면 여기를 딱 하락 시작점과 옆으로 횡보하는 시점까지 차트가 완전히 똑같이 움직여요. 그렇죠? 올라갈 때도 똑같이 움직이고 내려갈 때도 똑같이 움직인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분위기가 좋지는 않아요. 작년에 워낙 미친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좋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 또 첨보 같은 종목들, 그렇죠? 차트 똑같죠. 대주전자재료도 있었죠. 이 종목도 굉장히 좋았던 흐름이었는데 역시 차트 똑같이 움직이고.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신흥 SEC 또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눌려 있어요. 신흥 SEC를 왜 들고 나왔냐면 밸류가 너무 싸다라는 것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삼성 SDI 향으로 원통형 배터리 부품 납품.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1천억 규모의 3자 배정 유증했었고요. 이 돈을 어디다 썼냐면, 지금 이 신흥 SEC가 헝가리라든지 또는 어디였죠? 오산이었나? 예, 오산이랑 또 중국, 말레이시아 공장 있음. 그 다음에 현재 계속 증설 중. 예, 유증을 해서 이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증설을 하는 거죠. 증설한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 실적이 더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이고요. 이 신흥 SEC 같은 종목 원통형 배터리 부품 납품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자체 밸류가 굉장히 싸요. 시총이 지금 현재 한 4,900억 정도 되는데 2차 전지 치고는 좀 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 하나만 그어놓고 볼게요. 이게 지금 딱 이평선 요 구간인데 조금 더 내려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완전히 차트가 무너지는 그림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목표가 전고점까지는 모르겠고 한 요 정도, 그냥 77,000원 정도 보시면 이 박스권 안에서, 박스는 아니지만 요 정도 안에서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충분히 매매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한 종목 더, 솔루스. 이 종목은 제가 뭐 작년에 매매를 2번인가 3번 했던 종목인데 짧게 한 요 정도 먹고 나왔어요. 근데
지금 자리가 역시 괜찮다라는 거죠. 솔로스 첨단 소재를 보시면 여기 있네요. 요거 솔로스 첨단 소재. 여기서 보시면 동박 2차 동박 관련주 실적도 굉장히 좋고요. SKC 그 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솔루스 첨단 소재 요렇게 요 세 종목 정도 동박 관련해서 보면 되는데 이 솔루스 첨단 소재 관련해서는 제가 예전에 한 40분 정도 설명을 한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 올렸습니다. 굉장히 좀 너무 막 TMI가 많아서 안 올렸는데 이 종목 진짜 괜찮은 회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한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한 9월, 10월 이쯤에 제가 영상을 제작했었는데 저는 짧게 먹고 매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솔루스 첨단 소재는 굉장히 할 말이 많은 회사인데 굉장히 또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도 좋겠고 그렇다고 막 이게 막 15만 원 막 이렇게 넘어갈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실적 좋고 튼튼하고 괜찮은 회사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반도체에선 PSK 그 다음에 2차 전지에선 신흥 SEC랑 아니죠 솔루스 첨단 소재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두 섹터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럼 PSK와 신흥 SEC, 그다음 솔루스 첨단 소재 세 종목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 종목들은 이제 실적 괜찮은 좀 튼튼한 종목이었다면 지금부터는 테마주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테마주에서 뭘 좀 보셨으면 좋겠냐면 요거를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학교는 관련주. 네, 제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더니 지금 우리 학교는 이렇게 기본 정보 이거 1월 28일 날 이제 개봉을 합니다. 보세요. 이제 1월 28일 금요일이에요. 또 하필이면 넷플릭스 개봉 원작 웹툰이 있어요. 이게 어디서 제작을 했냐면 봤더니 필름 몬스터 그 다음에 JTBC 스튜디오 이렇게 들으면 딱 관련 회사가 떠올라야죠. 관련주 1번은 역시 제이콘텐트리. 제이콘텐트리는 메가박스 관련주로도 유명한데 이제 뭐 극장 실적이 요즘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워낙 안 좋을 거고 제이콘텐트리는 영화 제작사, 드라마 제작사 13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작사 13개 보유, 지분을 거의 100% 들고 있다라고 해요. 지분 100% 보유. 이 JTBC 스튜디오의 지분 말이죠. 그 다음에 제이콘텐트리를 보시면 이게 제이콘텐트리 차트를 볼게요. 차트 굉장히 특이하죠. 바로 이날인데 이날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이때가 11월 22일 정확히 제가 날짜도 기억하는 날인데 차트 고점이 11월 22일 월요일입니다. 도대체 11월 19일 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런 모양의 차트가 나왔냐 하면 이때가 금요일인데 무슨 날이냐? 지옥 개봉일이죠. 개봉하자마자 사람들이 봤는데 생각보다 별로더라 하더니 이제 월요일날 시가 고가로 그냥 내리꽂아서 조정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 학교는 이 드라마가 흥행에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 흥행이 되든 안 되든 이거 개봉한 다음에 재료 소멸로 빠질 확률이 크거든요. 물론 오징어 게임처럼 대박이 나면 막 올라가겠지만 그럴 확률이 글쎄요 얼마나 될까요? 그냥 일단은 뭐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매수를 했다가 금요일날 팔고 튀는 정리하기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는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 관련주를 보시면 이제 2번에 위직 스튜디오 3번 덱스터 이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등장인물들이 위직 스튜디오와 관련 있는 뭐 소속사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제가 아는 배우님들이 별로 없어요. 이 드라마에서 일부러 좀 약간 신인 배우들을 많이 사용이라면 안 되죠. 채용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아는 배우가 별로 없어요. 이 이유미 배우님이 이제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그 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른 분 같기도 하고 조희연 이분도 제가 본 것 같은데 좀 잘 모르겠고 죄송한데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흥행에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 스타급 배우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뭐 오징어 게임의 이정재님이라든지 뭐 고유의 바다 공유 배두나 그쵸? 지옥의 유아인 이런 스타급 배우들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모르는 걸 수도 있고 다 스타급인데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여기 로몬이라는 분은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앞에 성이 솔시면 대박인데 네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과연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하지만 흥행에 관심이 없다. 네 그래서 금요일 전에는 팔고 튀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덱스터 같은 경우는 이 드라마 자체가 굉장히 좀 특수 효과가 많이 나오는 드라마 좀비물이니까 당연히 그쵸. 제 콘텐츠리 웹툰 좀비물 학교 이렇게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좀비 드라마니까 당연히 특수 효과가 많이 나서 좀 덱스터를 떠올렸는데 검색 좀 해보니까 덱스터가 참여하진 않았대요. 그냥
덱스터가 참여하진 않고 차트를 보니까 덱스터가 많이 눌려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정도에서 설마 121선을 터치하겠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보면 좋겠고, 아까 봤던 유지윅 스튜디오도 조금 꼬리를 달고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한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다. 테마주 매매로 일정 매매로 봤으면 좋겠고, 이 원작의 작가분이 지금 우리 학교는 드라마 제작을 할 때 잔인하게 만들어 달라라고 주문을 했다고 해요. 좀 특이하죠. 그래서 잔인하게 만들어 달라 해서 이게 등급이 청불 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얼마나 잔인할지 모르겠지만 전 잔인한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흥행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뭐 사람들이 더 좋아할지 아니면 좀 기피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흥행엔 관심 없다. 금요일 날은 팔고 튀자. 매매를 이제 일정 매매 해볼 만한 자리인 것 같고, 그 다음 테마주로는 제가 좀 잘 모르는 분야를 자꾸 설명드려서 죄송한데, 양자 역학이 아니라 양자 컴퓨터. 네. 양자 역학이 뭔지도 모르고 양자 컴퓨터가 뭔지도 모릅니다 저는. 예. 양자 컴퓨터 관련주.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이 대장주가 우리넷이거든요. 근데 이 우리넷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우리넷. 잠깐 살펴볼게요. 이게 지금 14%인데 이 종목이 시간에 상한가를 갔어요. 보시면 차트가 윗꼬리, 그쵸? 윗꼬리, 거래량, 윗꼬리, 거래량 이렇게. 그리고 시간에 상한가를 갔단 말이죠. 그럼 월봉으로 봐도 지금 이 종목이 계속 기고 있단 말이에요. 옆으로 주봉도 옆으로 기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제대로 테마를 타기 시작하면 이거 전고점 넘는 거 1도 아니거든요. 이 정도까지 올라오는 거. 지금 앞으로 한 20% 정도만 더 가면 되는데, 글쎄요. 저는 뭐 양자 컴퓨터가 정확히 어떤 건지 몰라서 제가 잘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계속 시장에 관심 있게 나오더라고요. 뭐 LG전자도 좀 뛰어들었다라고 하는데, 양자 컴퓨터 관련주, 그쵸? 테마주 이렇게 검색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저도 검색을 미리 해봤는데, 우리넷이랑 옵티시스, 그 다음에 드림 시큐리티, 요 종목 정도는 테마주니까 너무 많이 매매하지 마시고 그냥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마가 형성되는 걸 여러분들 잘 보시면, 얼마 전까지는 로봇 테마주 굉장히 강했죠. 로봇 테마주 예를 들어서 에브리봇, 그쵸? 지금도 강해요. 주봉인데 에브리봇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 네, 이런 거 지울게요. 에브리봇, 그쵸? 그 다음에 로보로보, 그쵸? 로보티즈, 로보스타, 다 굉장히 강했어요. 거의 시세가 한 달 가까이 분출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테마가 어느 정도는 좀 진정됐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정책 테마 있죠. 뭐 TS 트릴리온, 그쵸? 탈모 관련주. 그 다음에 또 금요일 날은 JW 신약 같은 경우도 JW 신약, 그 다음에 프로 테믹스, 하이로닉, 이렇게 이런 종목들이 지금 다 탈모 테마로 엮여서 가고 있거든요. 테마가 한번 엮이면 굉장히 무섭게 시세가 나와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혹시라도 로봇 테마주의 바톤을 이어서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넷 같은 경우 다시 보면 이 윗꼬리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매물 테스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양자 컴퓨터 관련주를, 저는 양자 컴퓨터가 솔직히 잘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공부를 좀 해보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테마를 선점할 수 있으면 좋겠고, 너무 비중 많이 실으시면 당연히 안 됩니다. 내가 좋은 테마인 줄 알고 선점했다가 테마가 시장에 주목을 못 받으면 돈 묶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공부만 해보시고 한두 종목, 대장주 한두 종목만 뭐 적은 금액으로 매매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 시세가 제대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이 정도는 시세 나온 것도 아니거든요. 이미 오른 테마보다는 그래도 이 정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서, 갭 띄우고 시작하겠죠. 눌리면 매수해서 다시 올라가는 그림, 이 정도로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할게요. 지금 시장도 안 좋은데 종목 많이 언급해봤자 또 별로 의미도 없을 것 같고, 뭐 시장 좋으면 다 올라가는 건 뭐 기정사실이니까. PSK, 신흥 SEC, 그다음에 솔루스 첨단 소재. 지금 우리 학교는 관련주 제이콘텐트리가 대장이고요. 위직 스튜디오, 그다음에 덱스터는 실제적인 연관은 없음. 그냥 특수효과 때문에 엮인 건데, 이거는 뭐 제이콘텐트리처럼 이렇게 지금 우리 학교는이랑 관련은 없고요. 이렇게 테마주로 3개 보면 좋겠고, 양자 컴퓨터 관련주 대장은 우리넷,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충분히 매매해 볼 만한 자리인데 조심히 다음 주도 이렇게 좀 분할 매수로 접근해서 하면 좋겠고,
관심 종목을 몇 가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지금은 어찌됐든 시장 상황이 우선입니다. 아무리 종목이 좋아도 시장이 무너지면 종목은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는 실적주 위주의 장세가 나오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테마주 위주의 장세가 나온다는 것은 다 아시죠? 어찌됐든 지금은 시장을 먼저 보시고 매수를 할 때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살얼음판을 걷듯이 조심조심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요일 미국 시장도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게 끝났어요. 그래서 월요일 시장은 이제 우리 장도 좀 개파락으로 안 좋게 시작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다음 주에는 좀 시원한 반등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조정이 올 때마다 아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으로 시장 더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냐라는 질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근데 뭐 러시아가 어떻고 북한이 어떻고 뭐 사우디가 어떻고 또 양적 긴축이 어떻고 뭐 금리 인상이 어떻고 하면서 온갖 악재들은 다 떠오르죠. 손절에 대한 생각이 납니다. 현금을 마련해야 되나 싶으실 거예요. 저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웬만한 종목은 그냥 들고 가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손절하기엔 이미 늦었어요. 지금 종합지수가 10%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손절을 한다고요? 손절을 하려면 최소 2주, 한 달 전에는 손절을 했어야죠. 아니면 익절을 했든. 지금 손절을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종합지수 10% 하락했는데 여기서 손절하면 손실 볼 거 다 보고 손절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아닌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건데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쩔 건데 라고 말씀하시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죠. 그래요. 그럼 지금 손절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건데요? 손절해서 현금화 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건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점에서 다시 매수하겠다. 당연하죠. 뭐 주식판을 떠날 거 아니라면 당연히 저점에서 매수를 하려고 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점이 어딘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시장 저점을 우리는 맞출 수가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저점을 정확히 예측해서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실력자라면 지금 물려있지를 않아요. 그 정도 시장 보는 눈이라면 고점 부근에서 현금화를 했을 거란 얘기죠. 고점을 보는 눈이 없다면 저점을 보는 눈도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팔고 저점에서 매수하겠다? 이제 그 입주식이죠. 입주식. 입으로 하는 주식. 생각은 다 그럴듯하지만 현실에서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저점에서 매수한다고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어느새 시장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매수하려고 보면 내가 손절한 금액보다 이미 더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억울해서 매수 버튼에 손이 안 나갑니다. 나는 10,000원에 손절했는데 이게 지금 1,500원에 와 있단 말이죠. 그럼 재매수를 할 때는 내가 손절한 금액보다 낮게 해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10,000원에 손절했는데 지금 1,500원이면 손절은 뭐 하라는 건가요? 손절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게 억울해서 매수에 손이 안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더 올라가요. 타이밍을 놓치죠. 이제 머릿속에 꼬이면서 멍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시장이 어느새 다반등해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어설프게 손절하면 확정 손실만 늘어나니까 지금 같은 타이밍에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들고 계신 종목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너무 답이 없는 종목이다. 그럼 일부 비중을 줄여서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든 아니면 큰맘 먹고 한두 종목 정도는 손절을 하든 답이 없는 종목들 그렇게 해서 시장이 반등 나올 때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으로 좀 갈아타는 것 이런 방법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신장이 내려왔다고 지금이라도 공포에 질려서 손절해야 되냐 이런 것은 좀 좋은 선택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혹시라도 이제 혼자 매매하시는 것이 어렵다거나 궁금하게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와 또 댓글에 제가 오픈 카톡방 링크를 하나 올려놓을게요. 리딩방이나 유료방 이런 거 전혀 아니고 그냥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뭐 매매하는 친목방이니까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편하게 질문도 하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영상들에 있던 종목들도 한번 지워보지 마시고 그냥 계속 관심 종목에 두시면서 지켜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시장 매우 어렵지만 다음 주 한 주도 성투하시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